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 강남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에서 리경은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불타는 듯 아팠다. 방금 전 연인이었던 남자의 메시지 한 통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미안해. 나 이제 그만하자. 내가 너무 강박적이라서. 강박적? 리경은 웃음이 나왔다. 아니, 울음이 터져 나왔다. 눈물이 비와 섞여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28살,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 매일 새벽까지 일하며 꿈을 쫓는 삶이었는데 이제 그 꿈조차 무미건조해 보였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그녀는 중얼거리며 가까운 바에 들어섰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곳은 평소 그녀가 피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술 한 잔으로 모든 걸 잊고 싶었다. 다 아는 연기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리경은 카운터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시켰다. 잔을 기울일 때마다 세상이 흔들렸다. 한 잔 더. 그녀는 바텐더에게 속삭였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그녀를 힐끔 보았다. 긴 머리에 가벼운 미소, 눈빛이 부드러웠다. 괜찮아요. 혼자 계신가 봐요. 그 목소리는 따뜻한 차 한 모금처럼 스며들었다. 리경은 고개를 들었다. 여자는 20대 후반쯤 세련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네, 그냥 피곤해서요. 리경은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저도요. 오늘 회사에서 상사한테 한 소리 듣고 왔어요. 같이 마실까요? 제 이름은 리하예요. 리하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였다. 26살,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와 3년째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바쁘고 외로웠다. 가족은 여전히 시골에서 기다리고 연애는 그녀조차 모르는 감정의 미로였다. 리경의 눈물을 본 순간 리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이름이 리경이에요. 그래픽 디자이너죠? 제 친구가 그런 일 해요. 리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소주가 돌며 웃음이 터졌다. 리경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리하는 리경의 손을 잡았다. 이 바 너무 시끄러워요. 산책할까요? 한강 쪽으로. 그들은 택시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다. 비는 그친 후였고 강변 산책로는 습기 찬 공기로 가득했다. 리경은 리하의 어깨에 기대며 걸었다. 오늘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집에 가서 울었을 텐데. 리하는 미소 지었다. 나도요. 당신 덕분에 오늘 밤이 특별해졌어요. 그 순간 리경의 입술이 리하의 뺨에 스쳤다. 실수였다. 아니, 운명이었다. 리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나 이런 감정 처음 아니에요. 그들은 강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리경은 어린 시절 엄마의 과보호 속에서 자란 이야기를 했다. 항상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리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부산에서 올라올 때 가족한테 서울에서 성공해라고 했지만 진짜 성공은 마음의 평화죠. 밤이 더 깊어지자 그들은 리하의 작은 원룸으로 향했다. 강남 근처의 그곳은 IKA 가구와 K드라마 포스터로 꾸며진 공간이었다. 리경은 소파에 앉아 리하의 차를 마셨다. 여기 따뜻하네요. 리하는 리경의 손을 잡았다. 오늘 밤 그냥 곁에 있어줄게요. 그들은 키스를 나눴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리경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깨졌다. 이건 잘못된 밤일까? 아니, 어쩌면 올바른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리경은 눈을 뜨고 후회했다. 이게 무슨 짓을. 그녀는 재빨리 옷을 챙겨 나갔다.
리하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문을 닫으며 리경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가슴에 남은 따뜻함은 잊을 수 없는 흔적이 되었다. 서울의 아침은 평소처럼 바빴다. 지하철에서 리경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리하의 메시지, 어제 고마웠어요. 언제 다시 만나요? 리경은 삭제하려다 멈췄다.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을? 그녀는 회사로 향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래픽 스튜디오에서 동료들이 웃으며 인사했다. 리경 씨, 오늘 표정 밝아 보이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꿈 좋은 거 꿨어요. 리하는 부산으로 내려간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하야, 서울 생활 어때? 남자친구는 생겼어. 리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아직 없어요. 일 바빠서 전화를 끊고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어제의 키스, 리경의 눈빛. 이게 나의 진짜 감정일까? 리하는 커피숍으로 나갔다. 홍대 거리, 스트리트 아트와 카페가 어우러진 그곳에서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마케팅 아이디어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리경의 얼굴이었다. 잘못된 사람. 아니, 어쩌면. 리경은 퇴근 후 한강으로 다시 갔다. 어제의 벤치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바람이 차가웠다. 리하. 당신은 누구예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리경 씨. 나 리혜야. 어제 번호 알려줘서. 만나서 이야기할래? 리경의 심장이 뛰었다. 네, 어디로 갈까요? 그들은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어제는. 미안해요. 갑작스러웠죠. 리경이 말했다. 리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도. 그랬으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나 여자한테 끌린 적 있어요. 하지만 숨겨왔어요. 한국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리경은 과거의 연애를 털어놨다. 남자랑 사귀었지만 항상 공허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리아는 부산의 추억을 말했다. 바다 보며 자랐어요. 가족은 전통적이에요. 딸은 시집가야 해라는 말만. 서울의 LGBT 커뮤니티에 대해 이야기했다. 홍대에 작은 모임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리경은 부정했다. 두려워서 그날 그들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명동거리. 쇼핑백을 들고 웃었다. 이게 데이트인가 봐요. 리하가 속삭였다. 리경은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리경의 전 연인이 갑자기 나타났다.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리경아, 다시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그는 무릎 꿇고 빌었다. 리경은 당황했다. 이제 늦었어. 나 변했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여자. 그냥 실수잖아. 너는 나랑 어울려. 리경의 마음이 흔들렸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리하한테. 미안해. 그녀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리하는 그 장면을 멀리서 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왜 또 이렇게? 그녀는 집으로 가서 울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타워의 불빛이 그녀의 눈물을 비췄다. 이 밤은 또 잘못된 걸까? 아니, 어쩌면 이 고통이 올바른 인연을 위한 시험이 될지도 모른다. 며칠 후, 리경은 리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그날 일 때문에 답이 없었다. 리하는 일에 몰두했다. 회사 프로젝트, 클라이언트 미팅. 하지만 머릿속은 리경으로 가득했다. 포기해야 해. 이건 착각이야. 그녀는 친구 지은에게 털어놨다. 홍대 카페에서
지은은 LGBT 모임 리더였다. 하야, 솔직해져. 내 감정은 진짜야. 한국 사회가 어렵지만 우리는 변하고 있어. 퀴어 퍼레이드 봤어? 올해 10만 명이 모였대. 리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런데 리경 씨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녀 가족이 보수적일 텐데. 리경은 혼란스러웠다. 회사에서 디자인 작업 중 스케치가 엉망이었다. 동료 민지가 물었다. 리경 언니, 요즘 왜 그래? 연애 문제. 리경은 한숨 쉬었다. 민지야, 너 여자 좋아한 적 있어? 민지는 놀라 웃었다. 언니도. 나도 그래? 은밀한 비밀이야. 하지만 요즘은 오픈 마인드 많아. 그 대화가 리경을 용기 주었다. 그녀는 리하를 찾아갔다. 리하의 원룸 앞에서 기다렸다. 문이 열리자 리하는 놀랐다. 리경 씨.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발. 리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리하는 차를 타주며 물었다. 그 남자랑. 다시 리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날 봤죠? 하지만 나의 당신 생각만 해요. 그 밤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리하는 떨리는 손으로 리경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런데 두려워요. 이 감정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키스는 더 깊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 없이. 함께 해보자. 천천히 리하가 속삭였다. 그들의 데이트는 서울의 숨겨진 명소에서 시작됐다.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조선시대 한옥의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 오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조상님들이 우리처럼 사랑했을까? 리경이 물었다. 리하는 웃었다. 아마도. 역사 속에 숨겨진 이야기 많아요. 그 후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다. 가을 단풍이 물든 골목, 관광객들 사이에서 그들은 손을 스치며 웃었다. 한국 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우리 사랑은 숨겨야 할까? 리하의 말에 리경은 대답했다. 변화가 올 거예요. 우리부터. 겨울이 다가오자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리경은 리하를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에 데려갔다.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봤지만 민지가 먼저 예쁜 커플이네 라고 외쳤다. 리경은 얼굴이 붉어졌다. 집에 돌아와 리하가 말했다. 오늘 행복했어요. 그들은 소파에 누워 K-드라마를 봤다. 사랑의 불시착처럼 그들의 사랑도 국경을 넘어선 듯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리하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부산에서 올라온 엄마와 동생. 하야, 이 집 장래. 남자친구 데려와. 엄마의 말에 리하는 웃으며 피했다. 엄마, 아직 없어요. 저녁 식사에서 리경을 초대했다. 친구예요. 그래픽 디자이너 리경은 긴장하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리경입니다. 식탁엔 김치찌개와 비빔밥. 따뜻한 한식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하지만 엄마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너희 둘이 너무 친해 보이네. 리하는 변명했다. 그냥 친구예요. 그날 밤 리하의 동생이 속삭였다. 언니, 리경 언니 좋아하는 거 알아. 나 응원할게. 리하는 울컥했다. 고마워. 그런데 엄마가 알면. 동생은 어깨를 토닥였다. 시대가 변했어. 언니 행복하면 돼. 하지만 다음 날 엄마가 리하를 다그쳤다. 그 여자 멀리해. 너 결혼해야 해. 집안 망신이야. 리하는 반항했다. 엄마, 제 인생이에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문이 쾅 닫혔다. 리하는 울며 리경에게 전화했다. 미안, 가족 때문에. 힘들어. 리경은 달려갔다. 리하의 원룸에서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자.
나도 가족한테 말할게. 리경의 부모는 제주도 출신, 보수적이었다. 하지만 리경은 결심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들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며 서울 야경을 봤다. 이 불빛처럼 우리 사랑도 빛나게 할게, 리하가 말했다. 타워 꼭대기에서 그들은 사랑 고백을 했다. 사랑해, 리하. 나도, 리경아. 그러나 반전이 왔다. 리경의 전 연인이 리하의 회사에 찾아왔다. 리하 씨. 리경이가 당신 때문에 나 버렸대. 왜 그래? 그는 소란을 피웠다. 클라이언트 앞에서. 리하는 당황했다. 그만하세요. 리경 씨 선택이에요.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회사 상사가 리하를 불렀다. 개인사지만 이미지 관리해. 한국 기업에서. 민감하잖아. 리하는 울었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리경은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미안해. 내 탓이야. 그들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했다. 포기할까? 리경이 물었다. 리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게 진짜라면 싸워야 해. 그들의 손이 맞잡혔다.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서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새해가 밝았다. 리경과 리하는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작은 계획을 세웠다. LGBT 지원단체에 가입했다. 이태원 퀴어센터에서 세미나를 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법 강사는 말했다. 가족, 직장, 사회. 모든 게 도전이지만 커뮤니티가 있어요. 리경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했다. 저 여자랑 사랑해요. 두려웠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박수가 터졌다. 리하는 리경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고였다. 봄이 오자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리경의 고향 근처. 블랙록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산책했다. 여기서 자랐어요. 항상 자유로웠던 바다. 이리경이 말했다. 리하는 웃었다. 부산 바다랑 비슷해. 우리처럼 서로 닮았네. 그들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귤을 따 먹었다. 이 맛, 한국의 봄 같아. 리하의 말에 리경은 키스했다. 부드럽게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하지만 충돌이 다가왔다. 리경의 부모가 서울로 올라왔다. 어머니의 생일 파티. 리경은 결심했다. 엄마, 아빠. 제가 리하랑 사귀어요. 식탁이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어머니는 울었다. 리경아, 왜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리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상. 사랑이 정상이에요. 리하가 제 인연이에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안 돌아가. 내 맘대로 해. 문이 쾅 닫혔다. 리경은 무너졌다. 리하의 품에 안겨 울었다. 포기할래. 가족 잃을까 봐에 리하는 리경을 안았다. 나도 그래? 그런데 사랑 포기하면 더 아파. 그들은 밤새 이야기했다. 한국 사회의 압박, 명예와 체면.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가부장제. 하지만 우리는 바꿀 수 있어. 리하가 말했다. 다음 날 리경은 부모에게 편지를 썼다. 시간 주세요.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반면 리하의 회사에서 위기가 왔다. 프로젝트 실패. 상사가 리하를 탓했다. 내 개인사 때문에 집중 안 했어. 리하는 항변했다. 아니에요. 제 실수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퇴사 압박이 느껴졌다. 그녀는 리경에게 털어놨다. 나 포기할까 봐의 리경은 리하를 이끌고 한강으로 갔다. 그 벤치에 앉아. 기억나. 처음 만난 밤, 잘못된 줄 알았지만 이게 올바른 인연이야. 리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여름, 그들은 작은 승리를 거뒀다. 리하가 새로운 프리랜서 일을 얻었다. LGBT 친화적 브랜드. 리경의 디자인 스튜디오도 프로젝트를 맡겼다. 우리 커플 프로젝트, 그들은 웃었다. 하지만 반역이 왔다. 리경의 전 연인이 리하의 과거를 파헤쳤다. SNS의 거짓 소문. 리하, 바람둥이야. 리경 조심해 친구들이 물었다. 진짜야, 리경은 분노했다. 아니. 그 새끼가 그녀는 전 연인을 찾아갔다. 카페에서 대면. 왜 그래? 우리 끝났잖아. 그는 비웃었다. 너, 여자랑. 웃기지 마. 한국에서 그게 가능해? 리경은 참지 못했다. 가능해. 내 사랑이니까. 그녀는 돌아와 리하에게 말했다. 미안. 내 과거 때문에. 리하는 울었다. 이게 반역인가? 사랑이 왜 이렇게 아픈 거지?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안고 비를 맞았다. 서울의 장마철, 우산 없이. 함께라면 비도 견딜 수 있어. 리하의 말. 가을, 리경의 부모가 연락 왔다. 리경아, 만나자. 카페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처음엔 충격이었어. 하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조건 없이 응원할게 라고 했다. 리경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리하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이제 우리 차례야. 하지만 리하의 엄마가 다시 왔다. 이번엔 진심 어린 대화. 하야,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조심해. 세상이 아직 준비 안 됐어. 리하는 안도했다. 엄마, 사랑해요. 겨울이 다시 왔다. 리경과 리하는 1년을 기념했다. 남산타워에서 사랑의 자물쇠를 채웠다. 이 자물쇠처럼 우리 영원히. 리경이 말했다. 리하는 키스했다. 그래. 잘못된 밤이 시작이었지만 올바른 인연이 됐어. 서울의 겨울 축제. 라이트업이 그들을 비췄다. 그들은 손잡고 거리를 걸었다. K-팝 콘서트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우리처럼 무대 위 스타들처럼 빛나자. 하지만 최종 시험이 왔다. 리하의 전 동료가 폭로했다. 회사 채널의 레즈비언 스캔들 기사, 댓글은 악랄했다. 한국 문화 망치는 년들. 가족 명예 뭐야? 리하는 무너졌다. 이제 끝났어. 직장 잃을 거야. 리경은 리하를 안았다. 아니. 이건 기회야. 목소리 내자. 그들은 공동 성명서를 썼다. SNS에 올렸다. 우리는 사랑해요. 한국 LGBT, 존중해주세요. 지지 댓글이 쏟아졌다. 퀴어 커뮤니티가 달려들었다. 응원해. 변화의 물결. 미디어 인터뷰가 왔다. JTBC 프로그램. 두 분의 사랑, 용기 줍니다. 진행자가 말했다. 리경은 떨며 말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은 보편적이에요. 한옥처럼 전통 속의 현대가 공존하듯. 리하는 덧붙였다. 가족, 친구 덕분에 여기 있어요. 감사해요. 방송 후 편지가 왔다. 수많은 여성들로부터. 당신들 덕에 용기 얻었어요. 리하의 회사는 사과했다. 다양성 교육 강화하겠습니다. 새 직장이 생겼다. LGBT 마케팅 전문. 리경의 스튜디오도 성장했다. 퀴어 테마 디자인 프로젝트. 1년 후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 친구들 모인 한옥 마당. 제사 음식처럼 따뜻한 한상. 리경의 어머니가 말했다. 리하야, 우리 딸 잘 부탁해. 리하의 엄마가 눈물 흘렸다. 경아, 행복하게 살아. 그들은 반지를 교환했다. 영원히 함께. 서울의 봄, 벚꽃이 피었다. 한강 벤치에서
그들은 앉아 있었다. 그 밤, 감사해. 잘못된 줄 알았지만 리경이 말했다. 리하는 웃었다. 올바른 운명이었어. 바람에 꽃잎이 날렸다.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계절처럼 순환하며 영원했다. 사회는 여전히 어렵지만 그들의 용기는 변화를 불렀다. 사랑은 결국 인류의 본질. 그들은 손잡고 걸었다. 미래로.